실장의 더전실무 톡톡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세공제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감면도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금액 가지고 최저한세에 반영한 다음에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 산출세액에다가 반영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대상이 많으니까 같이 해보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자, 감면이 있으면 이 감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업종에 특별세 감면에 해당되는 해당 업종에 있을 때 도소매업이다 아니면 제조업이다, 자 이런 업종에 해당이 될 때만 그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려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 등록에 제조업이 있다. 그럼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서도 내가 구체적으로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체적인 업에 따라서 그 소득에 대한 부분만, 제조업과 관련된 관련 소득에 대한 부분만 감면을 해주겠다. 법인세 10%를 감면해주겠다, 20% 감면해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같이 하고 있다. 또는 제조업과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손익계산서에는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단기 순이익은 건설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임대업이든 겸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세에 가면은 제조업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해주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해당되는 업종에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개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소득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소득 구분 계산서, 자 여기 가서 소득을 나눠주는 거죠. 과세 표준을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표준 손익계산서부터 출발을 해서 표준 손익계산서 단기 순이익은 한 가지로 출발을 했는데, 자 여태까지 세무 조정했던 사항들, 자 이런 내역들을 다 쪼개주는 거죠.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서, 자 여기까지는 전체 단기 순이익 중에 여기까지는 제조업, 자 여기는 뭐 건설업, 기타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자 그 중에서 세무 조정이 건건이 제조에 해당이 되는 것, 또 건설에 해당되는 것 구분이 되면 개별로, 자 그 다음에 조정사항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다 한꺼번에 조정을 했다. 그러면 공통 경비에 대해선 안분을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기준을 주어서 소득을 나눠주는 역할을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소득 구분 계산서에서 소득을 나눠줬으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소득이 얼마, 건설업에 대한 소득이 얼마, 이렇게 나눠졌죠. 자, 이렇게 나눠진 걸 가지고 소득이 구분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자, 산출세액에 곱하기 전체 과표 중에 감면과 관련된 소득, 이걸 계산해서 다시 감면율 이렇게 적용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조정계산서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감면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득 구분 계산서를 통해서 나눠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감면율은 이제 내가 어떤 업종, 지역이 어디, 이런 걸 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액 감면에 대한 계산을 할 것인데, 공제 감면에 대한 세액 계산서 2번 서식에서 2번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2번 서식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감면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산된 감면에 대한 세액은 또 역시 최저한세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다시 한번 반영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액 감면도 역시 마지막에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여태까지 계산했던 내역들 가지고 오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소득을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소득 구분 계산서 들어가서 자, 여기서 또 새로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이제 소득을 나누려고 하는 그 기준들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제조업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이 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타로. 자, 이 전체 중에서 여기가 감면과 관련된 부분,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구분을 안 했는데 자, 여기 화면 위에 보면 감면 부분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명칭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면 명칭 제조업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제조업과 관련된 감면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자, 제조업 매출액 중에 원장 또는 잔액을 검토를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제조업에 대한 매출액도 있고 임대료 매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저는 100%다 제조업만 있다. 그러면 소득 구분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겸업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금에 제조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매출액이 제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7억이다. 나머지는 기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가 얼마? 역시 잔액조에 눌러보면 제품에 해당되는 매출원가가 뭐 4억 5천. 자, 그러면 보시고 4억 5천. 이렇게 구분을 넣어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 작성했으니까 저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시면 세무 조정. 그래서 여기도 새로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여태까지 세무 조정했던 항목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과목이 어떤 내역으로 세무 조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매출액인데 자, 제조업과 관련된 매출액 그리고 감면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역들을 기재를 해주라는 것이죠. 자, 과목 선택 1번 매출액 그 다음에 감면분 개별분으로 감면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씩 항목마다 다 적용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저장하시고 배분 기준 공통분이 있을 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매출액은 매출액 비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별 성금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수정할 것이면 고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분 기준 넘어가시면 이제 소득 구분과 관련된 내역으로 나오죠. 그러면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소득이 나눠졌고 여기 보면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과세 표준에서 제조업에 대한 소득, 제조업소 여기가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값이 필요한 거죠. 전체 과세 표준 중에서 자, 요 금액을 일단 계산을 소득 구분 계산서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이 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감면 세액 2번 서식이죠.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2번 서식 들어가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자, 첫 번째 옆에 보면 검토표 검토표 작성하시는 거 보시면 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업종에 해당되는 게 대상이 되는 업종이냐 그
다음에 소기업 기준으로 갔을 때는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맞는 업종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감면율을 보시면 예, 소매업일 때, 중기업일 때, 그 다음에 도소매업이나 또는 제조업일 때 업태에 따라서 그리고 수도권이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냐 이 내역에 따라서도 또 역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저는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런 경우에 2번 해서 20%를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검토표 개념이고요.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구분에 코드 도움 해가지고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 네 번째 항목이 있고요. 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세로 불러기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자, 산수출세액은 얼마가 나왔고 과세표준 얼마인데, 자, 그럼 첫 번째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이 얼마냐 과세표준 중에서, 자, 제가 제조업과 관련된 소득이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됐으면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엔터 치시면 적용률, 자, 제가 뭐 수도권 외 이 지역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율이 달랐죠. 자, 그래서 저는 20% 적용 대상이다. 그러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키 눌러주시면 이제 공제 대상, 감면 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최저한세를 가봐야죠. 또 최저한세 가가지고 감면 받으려고 하는 세액이 119만 9천 원이 계산이 되었는데, 최저한세를 가서 감면세액에 넣어보면 배제가 있느냐. 자, 배제가 감면은 받고 세액공제는 나왔죠. 자, 전 시간에 제가 세액공제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만약에 세액공제 없이 감면만 있다라고 한다면 감면세액은 이런 경우는 100%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을 감면을 하고도 최저한세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세액공제까지 같이 넣게 되면 세액공제 부분에 배제감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감.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세액공제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면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면세액 저장해 주시고, 자,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제감면에 가가지고 최저한세로 인한 배제 금액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금액이 또 어디로 가죠? 공제감면세 합계표, 세액 합계표 들어가서 세로 불러오기 하시면 감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조회가 될 수가 있죠. 쭉 내려가 보시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과 관련된 특별세액과 관련된 감면,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되는 금액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도록.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서 새로 불러오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최저한세로 인한 금액 공제 감면 부분에 여기 들어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공제 감면에서 세공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110만 원만 반영이 되는 걸 보여드리죠. 자, 그다음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새로 불러오기. 자, 해보면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 여기에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부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영된 금액은 나중에 세액 감면 신청서도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 새로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해가지고 계산된 내역이 나오죠. 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식도 전자신고할 때 들어갈 것이라 빠지면 나중에 마감할 때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 감면이 있으면 해당되는 감면 서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액 감면과 관련된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봤는데요. 자, 세액 공제나 감면이나 다 마찬가지죠. 일단 감면을 받겠다라고 하면 감면에 해당되는 대상, 자, 내가 어떤 항목 때문에
감면 대상, 어떤 항목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선별을 해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 금액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자, 내가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게 100% 다이다라면 뭐 별도로 구분은 안 해도 되겠지만, 자, 겸업하는 경우들은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득을 나눠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제 감면 세액 계산서. 2번 서식. 예. 그리고 감면 대상을 계산한 다음에 반드시 최저 한세 계산해 봐야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작성이 다 됐으면, 자, 공제 감면에 대한 합계표, 세액에 대한 합계표 작성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계산서에 금액 반영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 또는 세액 면제 감면에 대한 신청서 서식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였죠. 세액 공제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세액 공제 계산서 작성한 다음에 최저한세 갔다가, 자, 공제 감면에 대한 합계표 작성하시고 법인세 과세 표준 조정 계산서에 반영, 그다음 마지막에 신청서 양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도 대상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게 어떤 게 있나, 그걸 먼저 선별을 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 공제 그리고 감면에 대한 계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원천납부 세액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